여러분 안녕하세요. 판타스틱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5학년 1학기 국어 나요. 드디어 8단원 새 단원을 들어갑니다. 8단원은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 234쪽부터 해서 241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단원 도입이랑 그 다음에 낱말의 짜이 말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면은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인데요. 여기 보면 낱말을 만드는 방법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어보자 그랬어요. 낱말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말을 이해하기도 쉽고 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할까? 그랬는데, 알고 있던 것들이 있을 거고요. 새로 조사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얘는 뭐죠? 여러분들 뭐 다람쥐 그럴 수 있는데, 여러 멸종위기종 중에서 하늘다람쥐가 있대요. 하늘다람쥐. 얘는 보면 많이들 알 것 같아요. 반달가슴곰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장수하늘소. 그 다음에 얘는 뭐죠? 그냥 물고기 같죠?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얘는 열목어라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자, 열목어라는 물고기가 있고요. 여기 줄무늬가 좀 있는 애들은 꼬치동자개라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새롭게 쟤는 이름 잘 몰랐는데요 하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번 시간에 아는 것을 떠올려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거 아니야 뭐 두 가지 아니야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잘 모르는 내용을 이해하며 글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더 잘 모르는 내용을 다 잘 이해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을 배울까요? 하면은 첫 번째는 낱말의 짜의 말기, 두 번째 낱말의 만드는 방법 알기, 세 번째 겪은 일을 떠올리며 글 읽기, 네 번째 아는 지식을 활용해 글을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말 사전 만들기 이렇게 해서 5가지 내용을 총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이랑 낱말의 짜의 말기까지 한번 보도록 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단원학습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요거는 멈춰놓고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나요? 나는 반대것을 알아요.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 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낱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써주면 되겠죠. 무엇을 알고 싶나요? 낱말을 만드는 방법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가 사실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단원 학습 계획이 제대로 써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단원을 공부했을 때 훨씬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은 꼭 정리를 하고 나서 멈춰놓고 정리를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의 짤말기이네요. 그림을 살펴보고 낱말의 뜻을 자세히 아는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그랬어요. 시원아, 책을 읽다가 바늘방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 글쎄, 바늘과 방석을 합친 말 같은데. 그러면 바늘은 바느질할 때 쓰는 뾰족한 것이고 방석은 자리에 앉을 때 쓰는 것이니까 바늘방석은 바늘처럼 뾰족한 방석이란 뜻이겠구나. 시원이와 예원이가 제법인걸. 바늘방석은 앉아있기에 몹시 불안스러운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란다. 뜻을 잘 모르는 나말은 이미 내가 아는 뜻으로 그 뜻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맨주먹은 맨과 주먹으로 나눌 수 있고 맨은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을 더해주니까 맨주먹은 아무것도 없는 빈주먹이란 뜻이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바늘방석이나 맨주먹처럼 낱말을 쪼개 살펴보면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나온 단어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바늘방석이고 하나는 맨주먹이에요. 두 개가 뭔가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낱말이라는 거는 비슷한 점인 것 같아요. 그쵸? 맞죠? 바늘, 방석, 맨, 주먹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붙어서 하는 거. 근데 조금 다릅니다. 바늘도 원래 그냥 쓰는 단어고요. 그쵸? 방석도 원래 있는 단어예요. 그쵸? 쓰는 단어고. 하지만 맨주먹이랑 같은 경우에는 맨이랑 주먹을 나누는데 맨은 우리가 뜻을 알고 있지만 맨만 따로 쓰진 않아요. 그쵸? 이걸 갖다가 무슨 남자를 영어로 맨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쵸? 그건 뜻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맨이라는 거는 어느 말 앞에 붙여서 쓴다는 걸 알고 있고 뜻도 알고 있지만 맨이란 말을 따로 쓰진 않아요 보통. 그쵸? 이렇게 바늘이랑 방석처럼 따로따로 독립된 낱말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결합되는 게 있고요. 맨주먹처럼 맨은 혼자서 잘 쓰이지 않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어서 뒤에 말이랑 붙었을 때 다른 단어로 탄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37쪽에 보면 낱말의 짜임을 생각하면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랬습니다. 낱말을 지금 다음 낱말은 어떤 낱말을 합해 만든 것인지 생각해보고 뜻을 짐작해보세요 그랬네요. 사과나무랑 건불다라는 게 있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랑 나무입니다. 그쵸? 사과, 나무. 건불다는 검, 불다. 그쵸? 검, 불다죠. 뜻은 무슨 나무, 무슨 나무니 그러네. 뜻은 사과가 열리는 나무겠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는 나무일 거예요. 짐작해보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볼까요? 건불다는 어떤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검으면서 붉다? 검은색이랑 붉은색이 섞였다? 뭐 다 괜찮을 거예요. 그쵸? 검은 빛을 띠면서 붉은 색깔이다. 이런 식으로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검은색과 붉은색을 같이 띠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다른 거죠. 사과랑 나무는 아까 전에 바늘방석이랑 비슷한 애일 거고, 건불다라고 하면 아까 맨 주먹이랑 비슷한 그런 모양새일 거예요.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말로 나눠보고 어떤 뜻을 더해주는지 살펴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뜻을 더해주는 낱말, 뜻이 있는 낱말 이렇게 나눠보세요. 뜻을 더해주는 말이라는 게 과연 뭘까 볼게요. 자, 햇밤이라 그러면은 햇이랑 밤이겠죠? 이런 식으로 썼을게요. 지금 뜬셈이 하나만 써줄게요. 햇, 밤. 얘는 덧, 신. 이런 햇이랑 덧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주먹처럼 앞에다가 넣어가지고 뜻을 더해주는 말로 쓰이는 애들이겠죠? 뜻 자체에 있는 낱말이 아니라 뜻을 더해주는 낱말이 될 거예요. 밤은 밤인데 햇밤이야. 신은 신인데 더 신이야. 아주 중요한 게 나왔네요. 별을 빠바방 많이 쳐주세요. 바늘처럼 바와 늘로 나누면 본디의 뜻이 없어져 더는 나눌 수 없는 말을 단일어라고 해요. 바늘 같은 애, 그쵸? 사과나무나 건불다처럼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말을 맨주먹, 햇밤, 덧신처럼 뜻을 더해준 낱말과 뜻이 있는 말을 합한 말을 복합어라고 해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낱말,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 자, 이 부분 밑줄 해주세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낱말이에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낱말, 그 다음에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 말이 되게 길긴 하지만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전에 봤던 사과나무나 가시방석 같은 경우에는 뜻이 있는 두 말을 합한 낱말일 거고요.
다음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이런 맨주먹, 햇밤, 덧신 같은 애들은 뜻을 더해주는 낱말이 앞에 맨, 햇, 덧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거 같은 뜻을 더해주는 낱말과 그 뒤에 뜻 있는 낱말 합친 애들,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복합어라고 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얘가 뭐고 얘가 뭐고 구분하는 것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애들, 더 이상 쪼개지지 못한 애들 말고 쪼갤 수 있는 애들은 복합어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낱말의 짜임을 하나 봅시다. 과일 가게인가요? 아니 근데 뭐 채소도 팔고 있어요. 어쩌라는 걸까요? 이거 한번 나눠보라는 거죠. 풋사과는 뭐랑 뭐로 나눴어? 풋사과? 되나요? 나누실 수 있죠? 그럼 얘는 단일어예요, 복합어예요? 복합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얘는 산딸기, 산딸기 이렇게는 아니죠? 산이랑 딸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복숭아는 복숭아 안 나눠지는 애 같아요. 얘는 안 나눠지는 애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눠지는 애랑 안 나눠지는 애를 각각 뭐라고 했었나? 자두 나눌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시고. 수박은요? 박은박인데 물 있는 수박? 과연 그럴까요? 네, 잘 생각해보고. 방울토마토 왠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치? 감자랑 오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단일어랑 복합어를 구분지어서 여기다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들일 거예요. 그치?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사과는 나눌 수 없어요. 그쵸? 여기는 근데 풀사과는 없죠? 여기는 풀사과는 없는데 그치? 복숭아 안 나눠지고, 자두 못 나누고 단일어고요. 다음에 수박, 오이, 감자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단일어겠죠. 복합어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쪼갤 수 있는 애들이요. 풋사과, 산딸기, 방울토마토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쵸? 그 정도가 복합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합해서 다른 한 낱말을 만들었는지 보기와 같이 알아보자 그랬어요. 이 방울토마토는 방울과 토마토, 그냥 토마토랑은 뜻이 좀 다르겠죠? 생긴 것도 다르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해도 되고, 그쵸?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해서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뭐 가지고 해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를 사용해서 국어 사전 있으면 사전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뜻을 찾아서 써주세요. 뜻까지는. 음, 산딸기는 산, 딸기. 그쵸? 그 다음에 풋사과는 풋, 사과. 풋, 사과. 그림은 꼭 안 그려도 돼요. 글자만 써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산딸기와 풋사과에 대한 뜻을 찾아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서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40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동그라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네모 안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들어간 낱말을 찾아 쓰고 그림으로도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얘와 얘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손이겠죠? 손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손이 들어가는 다른 말들을 여기다가 찾으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일손 이런 것들, 그쵸? 그런 애들 예시로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꼭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무슨 벌레와 무슨 호박일까요? 애겠죠? 애입니다. 애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해보도록 하세요. 너무 다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애인 거는 알았어요. 그쵸? 애가 들어가면은 뭔가 조그맣고 이런 애들이 들어갈 때 뜻을 더해주는 말로 애가 쓰이죠? 이거는 어때요? 이건 쉬워 찾기. 그쵸? 눈입니다. 눈인데 무슨 눈? 눈송이, 눈사람, 눈싸움 뭐 이런 거 되겠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낱말이. 여러분들이 이것도 각자 알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낱말의 짜임을 알면 무엇이 좋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잘 모르는 낱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어. 낱말을 앞에서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어. 어쩌고저쩌고 쭈쭈쭈.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낱말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그 전체적인 뜻이 아니라 쪼개졌을 때 뜻을 알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낱말을 봤을 때도 이해가 빠르고요. 그쵸? 비슷한 구조의 다른 낱말을 봤을 때 이해가 훨씬 빠르고 여러분들이 낱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의 짜임은요, 단일어랑 복합어가 있었어요. 그쵸? 단일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지만 다시 말로 정리해 볼게요. 단일어는 나누면 본래의 뜻이 없어져서 더는 나눌 수 없는 낱말들이 단일어입니다. 더 안 쪼개지는 애들이에요. 복합어는 두 낱말을 합해진 건데요. 두 낱말 합해졌다기보다는 두 말이 합해진 건데요. 다른 뜻을 가진, 그쵸?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한 낱말이 있고, 그다음에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해서 낱말을 만들어진 것들을 복합어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뭐 눈사람, 눈송이 이런 애들 여기 있습니다. 눈사람 같은 경우에는 뜻이 있는 두 낱말을 합해서 복합어가 된 경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생각에 뭐 애벌레, 애호박 같은 경우에는 애라고 그러면은 작다라는 뜻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더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걔는 뜻을 더해주는 말과 뜻이 있는 낱말을 합한 낱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낱말의 짜임을 알면 좋은 점은 여기 밑에 다시 한번 새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1시간짜리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거나 친구들과 공유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다른 1시간짜리보다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낱말 만드는 방법, 재밌겠네요. 낱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